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또 이렇게 아침을 또 시작합니다. 새벽을 여는 천회장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가장 흥겹고 재미있어요. 또 제가 또 멀리 나와 있습니다. 저기 우리 외딴 섬에 와 있어가지고 사람도 별로 살지 않는 섬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좋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어디 산골짜기 사는 것보다 섬에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섬마을 이제 섬마을 어린이도 아니고 섬마을 할배로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섬마을의 할배. 거의 뭐 나는 자연이다 급의 그런 섬인 것 같은데 나름대로 좋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뭐 직장 다니다가 정년 퇴직하고 시골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섬에 가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좋은 하루 보내시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우리가 보니까 운명을 바꾸고 싶어 하더라고. 운명. 여러분의 운명은 뭔지 모르겠지만은 저의 운명을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40년 동안 연구를 했어. 40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그 알아낸 운명을 바꾸는 여섯 가지의 그 방법이 있더라고요. 조용헌이라고 해요. 조용헌. 이 건국대 석좌 교수인데 그 미신으로만 치부되던 그 사주 명리학, 이 사주 명리학을 그 철학과 인문학의 수준으로 끌어올린 그런 장본인이라고 합니다. 조영헌 교수가. 그는 20살 무렵부터 한국은 물론이고 뭐 중국과 일본을 막 드나들면서 그 수많은 기인들, 뭐 달사, 학자들과 교류를 해요.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연구한 결과 자신의 팔자를 좋은 쪽으로 바꾸는 6가지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제시를 했냐? 첫 번째, 적선을 많이 한다. 적선을 많이 한다. 이 적선이란 게 뭐냐? 재물을 나누는 것뿐 아니라 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 배려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하네요. 타인에게 은혜를 베풀면은 나중에 그 은혜가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적선을 많이 하십시오. 두 번째, 눈이 밝은 스승을 만난다. 눈이 밝은 스승을 만난다. 이 좋은 스승을 만나야지 내 인생의 고비에서 해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좋은 스승은 제자가 찾아 나서야 발견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여러분들 꼭 좋은 스승 만나십시오. 좋은 멘토를 만나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또 바뀔 수가 있어. 세 번째는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책을 많이 읽어라. 이 독서란 역사적으로 뛰어난 인물들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운이 안 좋다 싶으면은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그 집에서 책을 읽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신이라고 합니다. 현명한 처신이다. 쓸데없이 밖에 싸돌아다니지 말고 차라리 조용히 책을 읽으라는 거죠. 책을 읽어봐라. 많이 읽어라. 네 번째는 뭐냐? 명상이나 기도를 좀 해보세요. 명상이나 기도를 좀 해라. 하루에 1시간 정도 그 기도나 명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도나 그 명상은 인생의 브레이크를 밟는 거라고 하네요. 만약 기도나 명상을 하는 것이 어렵다면 운동으로 대체해도 된다. 차라리 운동을 해라. 그러면 좋아질 수 있다. 다섯 번째는 그 명당 집터에 자리를 잡아라. 명당 집터에 자리를 잡는다. 그 명당에는 음택과 양택이 있어요, 여러분들. 음택과 양택이 있다. 그 음택은 뭐냐? 묘자리야, 묘자리. 양택은 집터다. 지금은 화장이 대세이니까 집터가 중요하겠죠. 그래야지 잠자리가 편하고 몸이 가뿐하다면 그것이 명당이다. 명당을 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여섯 번째는 팔자에 맞게 행동을 해야 돼요. 팔자에 맞게. 그 월급쟁이 마인드인데 그 돈 욕심 때문에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조직 생활이 맞으면은 그 회사를 들어가야 하고 죽어도 남 밑에 못 있겠다면은 사업을 해야 한다. 그래서 팔자에 맞게 행동을 해라. 이 6가지를 한번 잘 실천을 해보세요.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참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러면 또 삼성전자 이야기를 또 여러분들께
신나게 떠들어댈 테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울산이죠. 울산, 뭐 대구, 그 광주, 여기에 과학기술원이에요. 과학기술원. 이 과학기술원과 협력을 해가지고 이 반도체 계약학과를 대거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초격차를 위한 중장기 인재 확보,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최초의 그 학사 석사 통합 반도체 계약학과로 그 운영이 돼가지고 인력 부족 문제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하네요. 또한 카이스트하고 그 포스텍이죠. 이 포스텍을 제외해가지고 수도권에 몰려있던 그 반도체 계약학과를 지방으로 확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반도체 생태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는 것 같아요. 이는 그 이재용 그 회장이 지난 15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60조 원대 투자 계획 발표 당시에 지역사회 그 발전 없이는 회사도 전진할 수 없다. 그래서 이웃을 돌아보고 함께 성장하자. 그렇게 밝힌 동행경영. 이 동행경영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그런 분석이 있어요. 27일 삼성전자에 따르니까 울산 유니스트, 대구 디지스트, 광주 지스트, 하여튼 이렇게 과학기술원에 신설되는 그 반도체 계약학과는 학사 석사 교육을 통합해 가지고 최초의 학석사 통합 반도체 계약학과로 과정으로 운영되는 것 같아요. 학위 그 취득 기간을 6년에서 1년 단축해 가지고 5년으로 계획을 했고요. 입학생들한테는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액 등록금 그리고 소정의 장학금이 지원이 됩니다. 졸업에는 삼성전자 DS 부문 취업이 이제 보장이 되는 거예요. 이번 세계과학기술원과 협약을 체결하면서 삼성전자가 국내 대학가 운영하는 그 반도체 계약학과는 전국에 7곳으로 늘어났네요. 급증하는 반도체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2006년에 성균관대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연세대는 21년,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는 22년, 포스텍 23년 이렇게 반도체 계약학과를 운영해 왔습니다. 지방의 반도체 계약학과 세 곳의 교육과정은 그 반도체 공정의 그 제어기술 중심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 학생들은 반도체 클린룸 실습 등 현장 중심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 반도체 설계하고 소프트웨어 등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그 융합 수업도 이제 병행이 되는 거겠죠. 삼성은 학생들이 이론과 실무 역량을 두루 갖춘 그 반도체 전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턴으로 실습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을 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멘토로 참여해가지고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겁니다. 특히 매년 반도체 전문가 260명을 양성하던 기존의 그 계약 학과들도 정원을 확대해가지고 현장의 인력 부족에 대응하는데 일례로 매년 50명을 배출하던 연세대가 24년부터 3배 가까운 연간 한 140명으로 증원을 계획하고 있네요. 이날 세계과학기술원과의 협약으로 29년부터는 매년 7개 반도체 계약학과에서 그 반도체 전문 인재 450명이 이제 배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그래요. 이날 삼성전자하고 유니스트 간 협약식에 참석을 해서 이 반도체는 우리나라 핵심 산업일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 등 미래 산업을 이끌 전략기술로 디지털 시대의 석유에 해당한다고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과학기술은 반도체 계약학과 확대로 인해 가지고 울산, 대구, 광주 등 그 비수도권에서 반도체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체계가 갖춰지면서 전국적인 반도체 우수 인력 인프라가 이제 구축될 전망이고요. 유니스트하고 디지스트, 지스트 등 세계 과학기술원은 각 지역에서 반도체 전문가를 육성해가지고 첨단 산업 현장에 인력을 배출하는 그런 지역 반도체 인재 양성 허브 역할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계 관계자는 지역 반도체 전문 인재 그 육성으로 국내 반도체 기업들과 우수 인재들의 수도권 쏠림이 이제 완화돼가지고 수도권과 지역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함께 성장하는 인재 육성과 그 산업 성장의 선순환 체계가 실현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기대된다고 언급을 하는 거죠.
송재혁 그 삼성전자 DS 부분 CTO가 그래요. 이번에 그 계약학과 신설로 서울, 대전, 포항에 이어서 대구하고 광주, 울산에도 반도체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했다. 이는 반도체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은 인재를 지속 확보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인재들 빨리 이제 선점을 해가지고 잘 양성하면은 삼성전자 입장에서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아이들이 좋은 기업들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반도체 기업의 1, 2분기 그 실적에 대한 우려가 현재 커지고 있어요. 커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 보니까 외국인들의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이제 사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죠. 통상 삼성전자 주가가 실적보다 한 6에서 9개월 정도 이상 선행했던 것을 고려한다면은 일단 외국인들은 올해 하반기 삼성전자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27일 보니까 3월 넷째 주 그 외국인 투자자들 삼성전자 주식을 1128만 주 순매수했어요. 1128만 주 순매수했고 1월 넷째 주 1763만 주를 순매수한 이후에 8주 만에 가장 큰 매수 규모죠. 이달 중순부터는 주가도 상승을 하고 있고 삼성의 종가는 62,100원으로 지난 16일보다도 3.6% 상승을 했고 하이닉스도 같은 기간 주가가 8% 올랐어요. 하이닉스의 경우는 이 기간 외국인들이 매수세는 두드러지지는 않았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7거래일이죠. 7거래일 연속 주식을 이제 순매수합니다. 주식을 순매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증권가에서는 그 실적 바닥을 전망하고요. 투자를 늘리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실제로 삼성전자 주가 흐름을 살펴보니까 주가가 실적을 한 6에서 9개월가량 앞서는 경향을 보여왔다고 합니다. 최근의 사례만 보더라도 삼성전자 주가는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한 21년 3분기보다 3분기가량 앞선 21년 1월 초순에 9만원대까지 상승을 하면서 고점을 기록했고 20년의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이 가장 좋았는데 주가는 1월 고점을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이렇게 국내 반도체 1분기 이익 전망치는 2조 한 6천억 정도 적자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4분기 1조 7천억 정도의 적자를 넘어서고 있어요. 국내 반도체도 이게 그 빅베스를 감안한 그 주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다고 언급을 하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큰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는 그 마이크론 주가도 최근에 2주간 한 11% 정도 상승했다고 하죠. 그래서 FN가이드에 보니까 올해 1분기 삼성의 영업이익 컨센이 1조 5,028억이에요. 전년 동기 대비 한 90% 정도 감소한 수준이고 개별 증권사 중에 보니까 삼성전자 전체로도 올 1분기에 한 608억 정도의 영업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는 그렇게 보고서를 내놓는 곳도 있어요. 이 반도체 부분에서 올 1분기에 한 4조 3천억 정도의 영업 적자를 전망하는 것도 있고 하이닉스 역시 1분기 실적 전망이 우울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증권가에서는 하이닉스가 3조 한 4,800억 정도 영업 손실을 낼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개별 증권사 중에서 4조 2,500억 정도의 영업 적자를 전망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주가가 바닥일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에서도 그래요. 20일 삼성의 목표 주가를 기존 7만원에서 8만 2천원으로 상향했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압도적인 자금 여력을 자랑한다. 다운사이클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미래를 위한 준비가 가능하다 이렇게 언급을 해요. 그래서 선단 공정, 공급망 재편, 첨단 자외선 반도체 인쇄 기술, EUV죠. 이 선제 적용 등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다음 업황 회복기에 경쟁사와의 격차를 더욱 벌릴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잘해가지고 좀 영업 좀 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또 개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팔고는 있죠. 거꾸로 외인들은 산다는데 개미들은 팔고 있어요. 이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주가 반등성이 제기되고 있기는 하는데
이 버티지 못하는 모행사야. 개미들은 굉장히 힘들어. 비실비실 됩니다. 일단 증권가에서도 하반기 메모리 여파 회복 그리고 실적 개선을 예상을 하면서 주가 변동성 확대 시에는 비중 확대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바 있죠. 하여튼 27일 날 그 개미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217억 정도를 순매도했습니다. 지난 21일 이후 5 거래일 연속 팔자인데 이 기간 동안 보니까 한 7,908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같은 기간 외국인들은 한 7,951억 정도 이제 사들였죠.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들하고 외국인들은 약간 뭔가 이렇게 뭔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런 사이에 삼성전자 주가는 한 62,200원에서 62,100원으로 한 3.16% 올랐죠. 삼성전자에서 빠져나간 개미들은 그 개미들의 수급은 2차전지주로 가는 것 같더라고. 계속 2차전지 사는 것 같아요. 5거래일간 개인 투자들이 에코프로를 한 1,102억 정도 샀고 에코프로 BM 638억 정도를 사들였어요. 각각 순매수 상위 1위와 5위에 해당하는데 이렇게 개미들의 사자 덕에 에코프로가 5거래일간 주가가 8.93% 정도 올랐고 에코프로 BM은 10.78% 정도 이제 급등을 한 거죠. 8.9, 10.87% 정도 올랐습니다. 일명 국민주라고 불리우던 우리 삼성전자에서 이 개미들의 그 수급이 빠져나가는 것은 아주 오랫동안 그 박스권 장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주 막 진절머리 나는 거지. 너무 박스권에 놀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거야. 지쳐 있는 겁니다. 일단 삼성전자 그 주가는 2년 전인 21년 1월 최고가 96,800원을 기록한 후에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6만원대에서 등락을 멈추는 겁니다. 6만원대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 상당히 안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증권가에서도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라서 삼성전자 주가를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전망을 하고 있고 상반기 실적 부진을 피하기는 어려운데 이 반도체 업황 부진에 대응해서 관련 그런 업체들이 공급 조절을 현재 진행 중에 있어. 공급 조절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삼성전자 역시 강도 높은 자연 감산이죠. 감산을 진행 중에 있답니다. 계절적인 성수기하고 공급 축소 효과가 이제 발현될 하반기부터는 메모리 여파 회복이 예상이 되면서 주가는 이를 선행하는 만큼 반등 사이클이 임박하다. 반등 사이클이 임박하다는 그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그 선두업체인 삼성전자의 적극적인 감산 기조가 부재한 것은 아쉬운데 D램의 그 공급사의 그 재고가 상반기 중 정점을 형성한 후에 이제 하반기에는 감소세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에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 메모리 여파 회복하고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주가 변동성 확대 시에는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고 이제 판단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투자 역시 2분기부터 나타날 삼성의 그 실적 개선 방향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을 하죠. 그래서 이제 메모리는 신규 서버용 CPU 그 양산 공급 본격화에 따라 가지고 그 수요 회복과 기존 계획 대비 하향 조정된 공급 증가율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2분기부터는 출하량이 이제 증가되고요. 가격 하락 압력 완화가 이제 기대가 되면서 재고 레벨 역시 1분기 정점 이후 점진적인 감소가 이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파운드리 역시 1분기를 바닥으로 해가지고 2분기부터는 점진적인 가동률이 회복될 것으로 현재 기대가 되는 거죠. 일단 여러분 좀 기다리세요. 좀 버티다 보면은 좋은 날이 옵니다. 좀 힘들다고 해가지고 막 그냥 팔고 무조건 또 2차전지 간다고 이 될 일이 아니에요. 2차전지 좋아. 뭐 에코 시리즈 가가지고 나중에 또 고점에 물려요. 이거 지금 개미들만 사고 있어. 지금 외인들하고 기관들은 지금 신나게 팔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거의 뭐 한 7, 8천억 정도 좀 막 팔고 치고 있는데 개미들만 사가지고 지금 주가를 띄워 올린 거야. 주가를 끌어올린 거야. 옛날에 우리 2021년이죠. 그 1월달 보듯이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 미친 듯이 올라왔을 때 개미들만 막 달려들었잖아. 결국 다 물려가지고 지금 골골거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빠져나와야 하는데 빠져나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투자에 좀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라는 건 그래요. 몰릴 때 조심해야 돼. 몰릴 때 조심해야 한다.
하여튼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힘드신데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